오늘 제가 준비해온 주제는 이 5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진짜 준비 많이 하셨네. 뭔가 탄탄한 그런 꼼꼼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플라시 네.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제가 공식적으로는 수요일 첫날이라서 열심히 좀 아. 그렇구나. 네. 그러네요. 네, 네. 열심히 준비해서 그래서 하나씩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경제재개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뭐 한국과 미국 막론하고 뭐 이미 관심이 높아지고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가들이 다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미국도. 네.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뭐 지금 여전히 또 백신이 보급이 많이 되고 있고 뭐 분위기는 오히려 뭐 성장주나 소프트웨어나 IT 기업보다 경제재개 수혜주들이 조금 더 좋은 느낌인데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주저주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슬슬 경제재개로 리오픈 관련된 주식들도 좀 사기가 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세운 기준을 오늘 먼저 좀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자꾸 부담을 주는 멘트를 죄송합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하던 대로 하세요, 그냥 네, 편하게. 네, 하던 대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어글리. 예. 네. 예,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유럽의 백신 보급 비율이 50%에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 딱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보시면은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실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 보급 현황은 이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다 그룹핑이 되는구나. 네, 세 그룹으로 주요 곡만 제가 뽑아온 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백신 보급을 빨리 시작한 뭐 이스라엘은 뭐 유능하고 영국 백신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 미국이 뭐 이제 첫 번째 1그룹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도 영국이 백신을 개발을 했고 뭐 빨리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 유럽은 일단 좀 부작용이라든지 변이 이슈가 있어서 살짝 속도감은 미국 대비해서 좀 늦었습니다. 2그룹이고요. 그리고 3그룹은 3그룹이 재밌는 게 두 가지 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처럼 우리나라나 대만처럼 코로나 대응을 초기에 잘한 나라가 늦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대만 보시면요. 백신 보급 제일 느립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 좀 난리가 난 이유가 이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도 좀 밑에 있고 물론 백신 보급도 느리고 코로나 대응이 또 안 된 좀 인도 같은 나라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일단 이게 3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시면은 1그룹에서 되게 의미가 있는 나라는 사실 미국 정도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네, 크게 봤을 때. 그렇죠. 네, 크게 봤을 때. 그래서 미국만 지금 백신 보급이 거의 50%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경제만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주식중 그리고 미국의 경제재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주로 세게 올랐냐? 미국에서만 주로 사업하고 있는 기업들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를 하실 텐데 이게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사 두 개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주가 차트인데요. 코로나가 2020년 한 요 정도에 있어서 주가가 급락을 했죠. 요 포인트에. 차이가 뭔지 선생님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뭐 전 고점 얼마나 많이 했냐, 안 했냐. 떨어졌는지 맞습니다. 예. 사우스웨스트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 예, 더 올라갔죠. 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같은 그러네요.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의 주가의 한 절반 정도밖에 지금 회복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 두 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사우스웨스트는 미국 도메스틱이라고 하죠. 국내선이 거의 100%에 가까운 기업입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제가 아까 데이터를 좀 찾아봤더니 좌석수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미국 비중이 57%, 예, 한 40% 가까이는 해외 비중이에요. 국제선을 많이 운행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보던 미국만 백신 접종 속도가 페이스가 빨랐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서만 사업하고 있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당연히 주가가 더 빨리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아직 유럽은 여전히 백신 보급이 느렸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이렇게 막 사우스웨스트만큼 빨리 회복이 되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포인트가 지금 유럽도 한 6월 정도를 기점으로 거의 50%씩 다 도달하는 그런 꽤 흐름입니다. 높네요. 예, 이태리 뭐 주요 특히 유럽은 관광이 중요한 그렇죠. 지역이잖아요. 독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난리다 했는데 어느덧 백신 보급률이 50% 가까이 다 올라오고 있는 주요국 같은 경우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프랑스는 좀 아래 있지만 프랑스도 그렇고 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가적인 차원을 떠나서 만약에 유럽의 보급률이 50% 전반적으로 넘는다라고 하면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같은 이런 회사는 다시 사업이 좀 의미 있게 회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오른쪽에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예. 지금까지는 왼쪽이 좋았는데. 오히려 지금 들어가기엔 오른쪽이 좋은 거네요. 더 예. 낮은 가격에서 그래서 볼 수 있으니까. 아까 뉴스가 하나 또 나왔는데 그 유럽 커미션 쪽에서 한 몇 시간 전에 나온 뉴스를 제가 가져온 건데 네. 아니네요. 23시간 전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뭐 코비드 디지털 코비드 서티피케이트라고 해서 이게 백신 여건 같은 거 이제 좀 강화해서 디지털로. 그쵸. 네, 규제 강화해서 관광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백신 맞은 분들은 관광하시라. 이 시스템을 만들겠다, 강화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제 한 이번 달, 다음 달 정도가 되면은 유럽 관광 역시도 좀 의미 있게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 갖고 아시아 지역도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페이스가 또 빨라졌잖아요. 예, 일본도 페이스가 좀 빨라졌습니다. 예, 의미 있게 나름 아시아 쪽도 의미 있게 지금 보시면은 한국도 이게 빨라졌고 여기도 사실 그동안 느렸지만 쭉 이렇게 좀 올라가는 트렌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2분기 말이니까 한 3분기 말 정도 되면은 뭐 거의 뭐 50%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40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면서 그쪽 역시도 이제 관광이라든지 이제 그 통로가 이제 길이 다시 열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제가 여기 적었는데 그동안은 이런 종목만 좋았다는 거예요. 예. 아메리칸 이글. 그러니까 그동안 경제재개 수혜주에서 가장 좋았던 게 의류주였는데 네. 이런 아메리칸 이글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많이 올랐죠. 뭐 이거는 사실 경제재개 이외의 포인트도 있는데 이 회사는 일단 경제재개가 주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반 아웃피터스도 코로나 이전보다 사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다 미국에서만 사업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90% 가까이 다 미국에서 사업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은 코로나 전고점 대비해서 아래에 있는 종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을 너무 잘 마련을 해주셔서 훨씬 더 앞으로 고르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추천을 뭐 이렇게 뭐 대놓고 막 추천드리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흐름상 이렇게 주가가 코로나 이전보다 좀 아래에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유럽의 백신 보급률이 50% 넘어갔을 때 사업적인 회복이 있는 종목들은 한 번은 좀 이렇게 상황이나 이런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고 한번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트가 비슷하면서 백신 보급이 늘어날수록 영향을 받을 만한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된다.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유럽이나 거네요. 지금까지 낮았던 지역의 백신 보급이 올라오면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은 검토를 해보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가 많이 못 오른 코로나 이전만큼 네네네. 많이 못 오른 정리가 잘돼 있네요. 종목을 이걸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못 올랐으면은 더 좋고 주가가 뭐 신고가 수준 혹은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더 넘어가더라도 저는 요 포인트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단순히 경제재개 수혜주라고 치부할 수 없고 경제재개 플러스 뭔가 또 다른 한 끗이 있는 한 끗이 있는 제가 한국말 잘못해서 이 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끗이 있는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가 재개가 되고 뭐 백신이 보급이 되고 경제가 재개돼서 그냥 단순히 코로나 이전과 똑같은 비즈니스 행태를 하는 기업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서 그 대응을 구조의 하는 변화 속에서 뭔가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뭔가 업그레이드한 종목들, 한 단계 성장해.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조금 올랐더라도 한번 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예로 들어서 어떤 트렌드를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냐면은 여기 일단 4개 정도의 예를 가져왔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방송
뭐 이전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테마들이기도 한데 일단 여행 트렌드 변화에는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 트렌드. 네, 그 제가 수요일 날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런 겁니다. 365일 중에 뭐 한 220일 정도를 일을 한다고 치면은 예전에는 220일 중에 200일은 죽어라 일을 하고 20일 여름 휴가 20일을 몰아서. 딱 내서 몰아서 휴가를 가서 여행을 가는 트렌드가 있었다면은 그쵸. 지금은 원격으로 근무를 너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한 4분의 1 정도가 지금도 원격으로 좀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근무와 여행과 일에 약간 섞이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사무실에 220일 중에 200일 나가고 나머지 20일을 이제 떠나는 거였는데 요즘은 뭐 회사 차원에서도 220일 중에서 한 50일은 그냥 너 휴가 가서 적당한데 좀 조용한데 좀 쉬면서 일을 해라. 줌으로 미팅도 하면 되고 우리가 맨날 뭐 클라우드 이런 거 써서 서로 데이터 주고받고 작업하면 되니까 좀 편하게 재택 근무를 하든 뭐 여행을 가서 좀 일을 하든 그런 형태의 근무 트렌드, 여행 트렌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생겨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예. 야, 좋겠다 근데. 코로나19 이후에도 그런 문화는 이제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게 지금 미국은 되고 있고 그걸 대표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이 에어비앤비이고요. 네. 에어비앤비 CEO는 일과 여행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좀 코멘트를 직접 하기도 했고 네. 실제로 에어비앤비 투숙 트렌드를 보면은 한 달, 두 달에 약간 중장기 예약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일과 뭐의 일과 여행. 여행의 네. 경계가 예, 흐물어지고 좀 있다.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트렌드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한국으로 예를 들면은 뭐 서핑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예전에는 그냥 딱 그 여름 휴가만 기다려서 막 서핑 타러 간다 그 생각하시지만 요즘은 그냥 회사한테 잘 얘기하면은 저 그냥 양양에서 일할게요. 예. 근데 그게 양양에서- 진짜 아니 근데 부럽다, 그거는 그냥 네. 진짜 부러우면 지는 건데 네. 부러운데요. 졌어요. 다 졌어요. 좋습니다. 지금. 네. 네. 아니 우리도 저기 뭐 줌으로 인포맥스 라이브 아, 좋아요.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까? 가능한지 피디님? 모르겠지만 수요일 날 저기 줌으로 저희 접속해가지고 할게요. 막 이러 안 되겠죠? 끊어볼게요 일단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네, 이런 트렌드 트렌드가 변화가 변하고 있다.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트렌드 변화가 푸드 딜리버리.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배달의 민족으로 엄청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코로나 때 이제 집에만 갇혀 있을 때 이런 미국판 배달의 민족이 할 수 있는 도어대시라든지 우버이츠 이런 거를 많이 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미국이 이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사람들이 외출을 많이 하더라도 푸드 딜리버리를 은근히 코로나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한다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편하거든요. 해보니까.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 역시도 코로나 이전과는 완전히 구조적으로 바뀐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험 경제, 이거 항상 이거 발음이 안 되는데요. 경험 경제. 네. 이 영역이 사실 코로나 이전에 엄청나게 핫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막 콘서트 산업 맞아. 막 이거 엄청 핫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완전 좀 죽었었는데 콘서트 시장이 일단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이렇게 눌렸었던 수요가 폭발하면서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근데 콘서트 업체들이 지금 뭐를 엄청 째려보고 있냐면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콘서트도 이제 다시 재개하지만 온라인 콘서트의 그 좋은 점을 너무 많이 알아버린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번에 하는 경우가 또 많았잖아요. 네. BTS 포함해서.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돈이 엄청 돼요. 네. 그러겠지. 예, 실제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라이브 네이션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그 콘서트 뭐 제작 기획하는 그런 기업이 사실 돈을 어디서 보냐면요 콘서트 여는 걸로 돈을 거의 안 벌어요. 티켓팅으로 벌어요. 네, 자기가 콘서트를 기획 구성해서 열고 거기서는 투자를 막 한 다음에 그 콘서트에 오는 관람객들이 이제 티켓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회사 갖고 있는 사이트가 티켓마스터인데 티켓마스터 가가지고 거기서 표를 사잖아요. 거기서 수수료를 막 이렇게 떼고 거기 광고를 막 붙이고 그런 식으로 돈을 벌거든요. 근데 온라인 콘서트는 사실 돈이 오프라인 콘서트 뭐 주경기장 빌리고 그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은 덜 되는 대신 좀
좀 수수료라든지 광고로 떼어먹을 수 있는 거는 여전히 많다. 그래서 굉장히 돈벌이가 됩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해외 IB 네. 하는 그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글로벌 컨퍼런스 같은 거 하잖아요. 네. 홍콩이나 뭐 이런데 뭐 라스베가스 이런 데서 호텔 빌려놓고 일주일 동안 투자자들 모아놓고 막 행사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뭐 버냉키도 부르고 뭐 폴 맞습니다. 크루먼도 네. 부르고 막 이런 거 해요. 근데 그거 행사 한 번 할 때마다 1,000억 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작년에 그거 안 했는데 네. 작년에 그런 거 안 했으면은 사실은 뭐 약정이 안 나와 뭐가 안 나와 다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익이 너무 좋아진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안 해도 되는 거였어? 안 해도 되는 거였구나. 네.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 거였네. 이러면서 이제 네. 비용이 절감된다. 맞습니다. 그쵸, 제가 그쵸. 예전 경험 하나 말씀드리면 저 증권회사 다닐 때 네. 도대체 내가 왜 따라가지 않은 출장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 그땐 다 그랬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만 그런 게 네. 아니고 맞아요. 네. 그때 내가 왜 따라가지? 해외 출장이에요, 심지어. 아. 네, 그런 출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용들이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코로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안 만나도 되는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는 것처럼 그죠? 예. 이게 안 가도 예. 되는 출장을 안 가고 안 써도 되는 돈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기업에 남는 돈들이 쌓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많아졌어요, 확실히. 맞아요. 코로나19 그래서 때문에. 저는 그 항공주 대표적인 경제 재개 수혜주라고 일컬어지는 게 항공주잖아요. 근데 저는 항공주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약간 의구심이 수요가, 좀 그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분명한 거는 항공 수요라는 게 크게 두 가지잖아요. 여행 수요와 그렇죠. 여행 레저 수요와 비즈니스 수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이게 업체마다 다 다르긴 한데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 매출이나 그 좌석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여행 수요가 훨씬 큽니다. 한 70에서 한 80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장 수요, 비즈니스 트립의 거기 수요는 한 10에서 한 3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비즈니스 트립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주거든요. 그러겠죠. 돈을 근데 많이 내니까. 코로나 이후에 출장을 예전만큼 다시 갈까?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의구심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주요 항공사 CEO들이 나와서 지금 출장 수요가 50% 정도 회복을 했고 하반기 되면 75%고 좀 더 지나면 출장 수요가 많이 회복할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한 1년 반 동안 클라이언트를 못 만났잖아요. 그렇죠. 2년 가까이 해서 한 번은 가야 돼요. 네, 한 번은 가서 오랜만입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과거처럼 자주 갈까라고 봤을 때는 안 갈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수준이 100%까지는 안 하고 뭐 70 어디 순간에서 멈춘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는 네, 건 맞습니다. 그래서 좋아지긴 좋아지겠지만 네, 비즈니스 트립이 만약에 줄어들면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익 측면에서 많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적인 수혜주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항공주에 대해서는 뭐 물론 지금 뭐 모멘텀 때문에 많이 올랐고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아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국제 해외 항공이 쪽이니까. 풀리면은 뭐 더 가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쪽은 저는 약간은 네거티브 뷰를 가지고 있고요. 네. 어쨌든 뭐 제가 갑자기 왜 항공주를 얘기했는지 제가 기억은 나지 않, 계기는 기억은 나지 콘서트 않지만 얘기하다가 경험 네네네. 경제 경험. 얘기하다가 경험 경제하다가 제 출장 얘기하다가 얘기가 출장 나온다 보네요. 얘기하다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리테일러,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프라인 상점 중에서요 네네. 온라인 비중이 엄청 의미 있게 높아지는 리테일러들이 음.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바로 이제 뒷장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아베크롬비입니다. 아베크롬비. 네, 아베크롬비 많이들 이거 저 입으셨고 청소년기 때 저 많이 이제 네, 입었던. 지금 네. 아베크롬비 주가를 제가 주가를 안 해놨나요? 아베크롬비. 지금 천천히 여셔도 됩니다. 네네. 오늘 보니까 재밌는 얘기는 뭐 여행, 그러니까 지금 콘서트 얘기하고 네. 푸드 딜리버리, 네. 에어비앤비 CEO가 얘기한 거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기대가 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일과 여행의 그리고는 관계. 혹은 저에게도 이런 기회가 네. 제발 좀. 근데 미국에서 그랬더니 네. 인포맥스 라이브 이게 PD님께서 아까 안 안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에이. 거의 한 5초도 안 돼서 그러니까 답변이 바로 굉장히 네,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열심히 현장에서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베크롬비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렇게 좋습니다. 네, 오. 5년 차트거든요. 네. 잠깐만요. 최대치로 하면은 사실 아베크롬비가 한참 잘 나갈 때보다 지금 떨어져 있는데 아. 5년 차트가 이렇습니다. 최근에 주가 굉장히 좋았네요. 네, 미국 그러게요. 미오픈도 있지만 실제로 아베크롬비가 주가가 이렇게 더 좋을 수 있었던 게 아베크롬비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매출 비중이 50%가 넘었습니다. 아, 네,
의미가 있죠 이게. 그러네요. 예. 확실히. 지금 뭐 한국에서는 아베크롬비 뭐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로 아베크롬비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느끼실 텐데 실제로 이 회사의 사업은 온라인 비중이 엄청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베크롬비와 같이 제가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트렌드에 부합하는 그런 기업이 라이브 네이션 아까 말씀드렸죠. 온라인 콘서트 뭐 온라인 콘서트 열면은 뭐 스테디움 콘서트 열면은 뭐 그래도 한 2만 명 뭐 이렇게 네. 들어오는데 이거 열면 몇백만 명 들어옵니다. 와. 단가는 내려가겠지만 물론 티켓 가격이 내려갔지만 몇백만 명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비즈니스를 이제 아베크롬비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좋아진 거예요? 이게 뭐 포인트가 있어요? 아까 회사가? 그 말씀 아까 첫 번째 경제 리오픈 네, 아니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비중이 많이 늘어날 수 있었던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늘어난 그 거예요? 준비를 한 거죠. 계속해서? 네. 미리미리. 네, 미리 그러니까 코로나 구간에 미국의 주요 리테일러들이라든지 이런 의류업체들이 엄청나게 좀 빡세게 준비하는 기업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준비를 잘해놓은 기업이 과실을 먹긴 먹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었던 뭐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쇼피파이라든지 네. 뭐 이런 업체들이 금방 이커머스를 하고 싶을 때 그걸 도와주는 그런 어. 기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전자상거래하면 아마존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뭐 브랜드 업체 혹은 중소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만 물건을 팔던 중소 업체들도 이커머스를 하려면은 과거보다는 굉장히 쉽고 용이하게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 흐름이 코로나 때 급격하게 나타났고 성공한 회사가 아베크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라이브 네이션은 아까 온라인 콘서트 말씀드렸고요. 네. 코티 같은 회사도 그냥 단순히 코로나 수혜가 아니죠. 예, 경제 재개 수혜 플러스 뭔가가 하나 더 있는 회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코티는 과거에 꽤 큰 화장품 향수 회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회사의 그동안의 사업의 메인이 뭐였냐면은 색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색조가 그동안 안 됐던 게 마스크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죠.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뭐 동의합니다. 화장품이 많이 필요 없죠. 근데 아까 보셨지만 미국이 경제가 재개가 되고 유럽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매출에서. 네. 유럽이 백신 보급이 되고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은 이제 색조 화장이 다시 돌아온다. 네, 이거는 일반적인 경제 재개의 플러스 포인트고 그렇죠. 여기다가 플러스 코티가 작년 7월인가요? 이분을 CEO로 모셨습니다. 오, 어떤 누구예요? 분이시죠? 수납이라고 해서요. 네. 예, 그 성전환 하신 분입니다. 예, 아. 원래 원래 남성이었는데 여성으로 전환하셨는데 나름 정말 그 위대한 화장품 업계에서는 엄청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뭐 제 기억으로는 뭐 랑콤에도 계셨고 로레알도 계셨던 것 같고 로레알. 거기서 그런 글로벌 브랜드에서 승승장구를 하셨던 분이고요. 오베다라고 하는 자연주의 약간 비건 화장품 같은 화장품 기업도 창업을 하셔가지고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좋네요. 일으키시고 코티 CEO로 작년에 조인을 하셨습니다. 음. 그래서 이분이 그냥 단순히 색조만 하던 그리고 브랜드 경쟁력이 약간 약해지고 있던 이 코티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색조 플러스 스킨케어, 자연주의 화장품 그리고 브랜드도 과거 코티가 몇십 년 된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 아모레 퍼시픽이 예전에도 계속적으로 오래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가 브랜드 경쟁력이 살아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듯이 과거에 좀 올드한 브랜드를 밀레니얼이나 Z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한 브랜드로 계속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코티와 같은 기업도 단순히 경제적인 플러스 이런 회사의 펀더멘탈이 좀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런 코티 같은 기업도 공부를 하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아이디어가 진짜 좋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아까 아베크롬비에 대한 덧붙이는 말씀을 김영배 연구위원님께서 유튜브에서 함께 네. 해주셨네요. 연구원님이 10대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서 이커머스로의 전환이 좀 회사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이 아하, 됐다고 그랬구나. 덧붙인 말씀이 있어서 반가우니까 제가 한번 네. 언급을 해봤고요. 네, 네, 코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가 네.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이 회사는 러브색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회사. 그게 티커 그 주가 코드가 러브입니다. 예. 회사 이름은 러브. 제가 왜 이걸 쓰고 있는지 제가 항상 쓸 때마다 이해를 못 하는데. 예.
특허가 본능적으로? 러브고 예, 네. 이 회사 이름이 러브색입니다. 네. 뭔가 글씨 쓰고 있는데 뭔가 안쓰러워 보여. 예. 이게 되게. 예. 예. 근데 어쨌든 저렇게 쓰니까 네. 이 딱 외워지긴 외워지겠다. 아, 네. 그쵸. 러브 눈에 색. 들어오네요. 어, 네, 네. 그 티커가 예뻐서 예전부터 좀 관심을 가졌던 기업인데 이 회사는 메인 제품이 요거 두 개예요. 이 소파 그리고 이 빈백이라고 하는 네, 이겁니다. 저기 약간 편하게 누우면 몸에 맞게 이렇게 네, 이거 엄청 큽니다. 되는 그런 네, 건가요? 제가 오. 요 연합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회사인데 이 소파가 그리고 이 그 빈백이 나름 혁신 제품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가구가 혁신 제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뭐 어떤 측면에서 혁신 제품이냐면요. 이 소파 다 제가 어디 갔나 이게? 네, 여기 있네요. 다 분해할 수 있습니다. 분해. 네, 이거 다 쪼갤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다 개조를 할 수 있고 방의 구조에 맞게. 네, 침대로도 아. 바꿀 수도 있고요. 네. 네, 소파 비슷한 침대로도 바꿀 수 있고 뭐 다 이렇게 구조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또 쪼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거 천 다 뽑아가지고 빨래할 수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천 바꿀 수 있습니다. 천만 사서. 좋은데요? 어허. 네. 여기서 나오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판매는 나 안 되게 같으면 매력있네요. 나 같으면 좀 소파가. 귀찮아가지고 네. 좀 안 할 것 같긴 판매 한데. 사항은 아니고요. 저 아니 너무 하나하나 상세하게 아, 저거 잘 어제 설명해 저거 주셔서. 해가지고 그래요? 시간이 너무 걸려요. 네, 그냥 네. 그래서 아무튼 뭐 네, 네. 좋아하시는 하고, 분은 좋아하실 그래서 테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 제품 비중이 거의 한 80% 가까이 되고요. 한 80%? 네, 매출이 80% 가까이 되고 이 빈백은 엄청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엄청 편하고 엄청 커요. 한 가족 한 어른 한 3명도 앉을 수 있는 그 약간 사이즈도 몸을 있습니다. 감싼 듯이 오. 해주는 네. 그런 제품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뭔가 이 러브색이라는 회사도 사실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한 그런 가구거든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런 데 퍼질러 가지고 노트북 하나 들고 예, 막 그치. 코딩하고 막 하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네, 있어 딱. 보이게. 딱 예. 느낌이.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좀 플렉서블한 거죠. 예, 가구 자체가. 그래서 빨래도 할 수도 있고 좋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구입니다. 예, 가구고 또 이거를 아까 제가 쪼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쪼개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은 이걸 배송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네요. 예, 가구 같은 게 이게 안 쪼개지면은 이거를 막 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화물 한국에서 가구. 전문 택배가 아니라 예, 일반 택배로도 가능하다. 페덱스, UPS를 통해서도 다 받을 수 있는 좋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젊은층 특히 밀레니얼들한테 굉장히 선호를 받는 그런 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근데 잘 팔립니다. 네. 예, 비싸서 잘 팔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러브세크 같은 기업 굉장히 특히 젊은층, 특히 실리콘밸리 약간 IT 쪽 느낌이 나는 분들이 많이 보고요. 이런 기업을 제가 왜 소개시켜드리냐면요. 이런 소비재들이 정말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거예요. 예. 러브색 1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5년 차트. 성장주 오를 땐 성장주 따라 올라가네. 오르고요. 가치주 오를 땐 가치주 따라 오릅니다. 그럼 얘는 이래도 뭐야? 저래도 오르는 예, 거예요? 예. 이거 밸류에이션 좀 볼 수 있어요?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비쌉니다. 예. 아. 지금 아직 시총은 작습니다. 시총이 얼마야? 한 1.2빌리언이니까 1.1이면 예, 1.4조 2.4조? 예, 정도고 밸류에이션은 싸지 않은 회사인데요. 좀 이렇게 약간 이 미국의 소비재가 약간 이런 매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워낙 내수도 크고 네. 예, 혁신 모델도 좀 있기 때문에 물론 한국에도 좋은 내수들이 많지만 아니 밸류에이션 물어본 게 좀 네. 바로 이게 해가 할까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 저 김영배 연구원 퇴근하고. 연구원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밸류에이션을 김영희 연구원이 아마 이제 밸류에이션 100% 찾고 찾아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네. 이제 좀 이제 올라올 겁니다. 예, 피디님이 댓글창을 주목해 제가 주시고요. 약간 그러니까요. 꼰대질을 네. 하는 것같은 느낌이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을 좀 보실 필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종목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런 것을 찾으면은 왠지 오늘 아까 초반에 얘기해 주셨던 페이스북에서 네. 그 개발자 개발자들? 컨퍼런스 네. 할 때 다 저기 앉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이 회사도 아까 아베크롬비랑 비슷하게 코로나가 딱 되고 완전 이커머스화를 다 바꿔버렸어요. 아. 예, 이커머스 비중을 확 늘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영민한 기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재계 수혜주를 저희가 좀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사실 한국 투자자분들은 이런 가치주, 경제재계 수혜주, 미국 소비재 이런 것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그 예탁원에서 자료만 뽑아봐도 기술 성장주를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세요. 맞아요. 네. 저도 좋아하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기술 성장주들이 최근에 많이 어려웠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 한 2주 사이에 약간 약하게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좀 넘어가면은 기술 성장주들의 주가 트렌드가 거의 대부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꺾였다가 네. 작년에 미친 듯이 올랐다가 갔다가 백신 보급이 시작이 되면서 한 사이에 다 30% 50%씩 빠지고 저점 최근에 찍고 약간 돌아선 느낌인 네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작년처럼 더 갈 수 있을까? 뭐 금리도 올리고 뭐 테이퍼링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 더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좀 위험한데 여기서도 좀 기준점을 좀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네. 성장주 역시도 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의 그런 뭐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네. 기대됩니다. 네, 이제 또 방송을 또 길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야죠. 목소리가 네. 괜찮아야죠. 일단 네. 빨리 한번 해보도록 중요한 하겠습니다. 이야기니까요. 네. 네. 일단 그 작년 코로나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주목받았던 줌비디오, 그러니까 일단 실적과 그들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잠시만요. 제가 여기 감춰 이미지가 뒤에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예. 요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실적을 어제 발표를 했는데 실적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실적 잘 나왔고요. 줌 미팅,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주목을 많이 받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슬슬 꺾이면서 코로나가 이제 백신 보급 때문에 코로나 수혜의 위상이 약해지면서 중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꼬꾸라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511까지 갔다가 쭉 꼬꾸라지고 어제 실적 나오면서 한 2% 정도 장전에 좀 오르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지난 분기도 그렇고 지지난 분기도 그렇고 실적은 다 좋았어요. 다 시장 예상치 다 비트하는 실적 나왔는데 주가는 계속적으로 미끄러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실적이 나와서 또 봤더니 실적 다 잘 나왔습니다. 매출이라든지 이익 그리고 올해 연간 가이던스 역시도 시장이 지금 예상하는 수준보다 훨씬 잘 나오고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한 10% 정도 잘 나와서 이 줌 비디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좋게 보고 주가 퍼포먼스도 좋았던 기술 성장주 IT 업종의 펀더멘탈 실적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번 분기를 보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뭐 실적 미스 크게 한 갭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였던 거고 뭐 그거는 부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많이들 일컫는 그 디지털화에 해당하는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다 자동적으로 다 올랐다라면은 그런 기업들이 뭐 조정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다시 오르려면은 이제는 요걸로는 절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 뭔가 센 한 끗이 또 있어야 된다. 이들 역시 있어야 그래야겠네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주나 뭐 경제세계 수혜주나 성장주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뭐 한쪽에 쏠림이 있었다라면은 이제는 그냥 다 평평한 이제 평지에서 개별적으로 잘하는 애들을 고르는 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답인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좀 보고 있는 이런 하나의 또 다른 한 끗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거 역시도 구조적인 변화,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 뭔가를 네. 말씀드리면은 저희 김영배 연구원이 좋아하는 스냅. 네. MZ 세대가 어마무시하게 쓰기 그쵸. 시작한 SNS 흥미로워요. 쇼핑도 되고. 맞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디지털 포메이션을 넘어서는 뭔가를 가지고 있고요. 팟패치라고 하는 종목도 뭐 이 종목은 중국 기억납니다. 네. 익스포저가 너무 부각이 되고 알리바바와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가 퍼포먼스가 한동안 되게 안 좋았어요. 네네. 근데 이 비랑 가지고 있었다는 거 맞습니다. 아닌가? 비랑도 그죠? 연관이 있었던 종목이고요. 근데 명품 시장은 앞으로 엄청 커질 거고요. 그쵸. 그리고 명품 시장의 주역은 MZ 세대입니다. 그리고 명품 시장도 온라인화가 엄청나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팟패치가 약간 전 다 보진 않았는데 팟패치 그 사이트 갔더니 에르메스 백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구하기 어렵다는 에르메스 백이 팟패치 여기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경험인데 경험을 저 요즘 이걸 보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팟패치 역시도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명품과 명품의 온라인화 그리고 중국 모멘텀 이런 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는 이커머스 기업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블록스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던 맞아요. 예, 로블록스 역시도 뭐 메타버스의 대표주인데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DC 계열이잖아요. DC 계열의 로블록스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블록스 계열 가입자 트렌드인데요. 이게 사실 코로나 뭐 사람들이 이제 경제 재개돼서 밖으로 나가면 로블록스 예전만큼 덜 할 거다라고 하지만 트래픽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블록스의 뭐 부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로블록스도 괜찮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뭐 또 저희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테마는 이거 역시도 뭐 몇 번 말씀드린 클라우드 보안. 지금 단순히 뭐 재택근무 때문에 뭐 보안을 클라우드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뭐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터지잖아요. 지금 랜섬웨어 공격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보안 기업들 역시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의 그 기준은 뭐 가치주랑 뭐 경제적인 수혜주랑 비슷한 듯이 이때까지의 포인트 플러스 알파 뭔가 하나가 더 있는 기업을 봐야 된다. 애매하면은 저는 그냥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그냥 투자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메인 2개는 오늘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나머지 한 2개? 한 3개 정도는 그냥 짧게 좀 네네. 흥미로운 내용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레스토랑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하는 뉴스가 여기저기서 어제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못 봤어요. 예. 이게 왜 나왔냐면요. 테슬라가 어제 미국의 새로운 트레이드 마크를 등록을 했습니다. 예, 트레이드 마크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써 있죠. 등록을 했고 여기 회사는 테슬라 INC 써 있죠. 그리고 그 아이디 뭘 하기 위해서냐? 정체성이 뭐냐? 이 트레이드 마크의 레스토랑 서비스, 팝업 레스토랑 서비스 이런 거죠. 뭔가요 이거? 예, 그래서 뭐 어떤 로고가 등록이 됐냐? 네. 예, 이 왼쪽입니다. 이 로고가 어제 새롭게 등록한 거고 이게 기존의 테슬라 로고인데 그냥 색깔만 바꿨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이 그림에서 설명이 충전 가능한데 시켜놓고 네, 밥 충전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생각하는 거는. 예. 그래서 충전 시간이 그래도 은근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대규모 슈퍼차저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를 많이 타기 시작하면은 이 충전을 시키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연관이 있네요. 그런 거를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게끔 만들어 주느냐라고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충전을 시켜놓고 뭐 이런데 레스토랑 같은 걸 좀 유명한 레스토랑이나 이제 영화관도 프랜차이즈를 만들겠다 이제 그러면. 예, 그 했습니다. 있어요? 실제로? 예, 영화관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충전 시간이 뭐 30분이라면 그냥 유명한 영화를 30분짜리로 줄여가지고 그렇지. 예, 클립으로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도 뭐 설치를 하고 한다라고 얘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충전 인프라에 다 이제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팝업 스토어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서비스 사업을 하겠다.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여기서 서비스 수수료만 프랜차이즈 끌어와서 좀 수수료만 받아도 괜찮은 비즈니스일 것 같고요. 얘기를 했고 이게 괜찮은 게 지금까지 우리의 이제 전통적인 에너지원이지 원유 기반의 그 에너지원의 충전 그 뭐 주유소는 뭔가 레스토랑에 붙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럼요. 예, 뭔가 편의점 기름- 정도는 예. 기름 냄새 날 것 같은데 예. 거기서 좀 밥 먹고 있긴 좀 그렇지. 근데 전기차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보고요. 충전이라는 게 문화가 될 수도 있겠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예. 드네. 이게 시간이 그래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게. 그리고 이거는 저희 김영배 그 연구원 위원이 얘기해준 그런 얘기인데 미국에서는 이런 걱정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 있어서 여성분들이 좀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뭐 좀 외진데 있을 수도 있고 아하. 그러니까 충전해놓고 내가 할 게 없는 거잖아요. 아하. 예, 할 게 없고 뭔가 외진데 있으면 되게 무섭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아파트 주차장 같은데 충전 인프라 보면 좀 구석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또 일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여기서 붙이면은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그러게요.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와 같은 회사가 이런 서비스업도 뭐 적극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주목을 나중에 해볼. 이제 주말에 이제 뭐 할래 그러면 나 충전하러 가서 영화 좀 보고 올게 뭐 이런. 좋은데요?
예, 괜찮은데요? 뭐 갑자기 생각난 거 이게 빨래방 같은 것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예, 그래서 놀이터가 되는 거지.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시도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 좀 흥미로운 회사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뭐 사실 앨런 머스크가 이 얘기를 2018년도부터 했었습니다. 예, LA 지역에서는 이런 걸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원래 좀 길게 계획하던 거를 이제 그러게요. 시행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주제는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주가가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자동차 반도체 부족 현상에서 좀 탈출을 하는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르네사스가 전 세계 MCU,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MCU의 3분의 1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막 3월인가 불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캐파를 이제 원래 생산 능력대로 못 만들었었는데 이 캐파 생산이 6월 중순에 정상화된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뉴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원래 당초는 5월 말에 정상화된다라고 했었는데 한 2주 정도 늦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정상화된다라는 부분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될 줄 알았던 게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어제 그 중국의 전기차 기업 니오와 같은 경우에는 어제입니다. 어제 그 5월달 전기차 딜리버리 인도량 실적을 발표를 했고 어제 9% 정도 올랐어요 주가가. 예, 올랐는데 일단 5월달 같은 경우에는 그 줄었어요. 오히려 4월 대비해서 5% 6%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었는데 왜 주가가 좋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요? 예, 이게 왜 줄었냐? 뭐 회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반도체 쇼티지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의미가 있었냐면은 4월 수치가 생각보다 안 좋았는데 2분기 가이던스를 안 낮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월 달이 굉장히 좋아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6월 달에 인도량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으려면은 반도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반도체 조달이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어야지 6월 달이 믿는 구석이 있나 보네. 예. 그래서 그런 거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뭔가 확실히 반도체 쪽에서의 쇼티지 물론 전체 현상적으로는 여전히 쇼티지일 것 같은데 네. 약간 정점은 좀 지난 느낌? 네. 우려의 정점 피크는 좀 고른 좀 이렇게 지난 느낌을 좀 들어서 이런 부분 우려의 정점은 진짜 뭔지 모르겠고 네. 무서워 죽겠을 때인데 예. 지금은 무서워 죽겠지는 않은 거지. 예, 뭐 맞습니다. 된다고 예. 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이 좀 나오는 게 흥미로워서 말씀드렸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AMC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C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극장 사업가, 한국으로 치면 CGV 같은 기업인데요. 이게 또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 예, 지금 30 몇 불이고요. 지금 아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장전에 24%인가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흥미로운 게 이 AMC에 대해서 증권가의 목표 주가가 평균이 얼마 정도냐면요. 목표 주가가 한 3에서 5불입니다. 네, 3에서 5불인데 지금 주가가 30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때 게임스탑 할 때 같이 언급됐던 종목이었는데 예. 그때 주가 수준도 넘었습니다. 거네요. 예, 오히려 지금은 게임스탑보다 AMC가 더욱더 그 레딧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굉장히 공격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리테일 투자자분들의 그냥 네. 핵심 종목입니다. 예. 그렇구나. 이거를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제도 한 20 몇 프로 올랐는데 굉장히 플로우가 흥미로워요. 뭐냐면은 지난주에 증자를 했거든요. 증자를 했어요. 네. 850만 주를 증자를 했고 그 머버리컷 캐피탈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갔는데 그럼 일단 증자 뉴스 나오면은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올립니다. 주가가. 근데 어제 또 오후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은 어제 오전에 그 증자 이슈가 좀 미국에서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오후에 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은 그 증자를 통해서 주식을 850만 주를 가져간 그 헤지 펀드가 어제 주식을 다 팔았답니다. 네, 사놓고 며칠 만에 팔아놓고 AMC 주가 이거 말이 안 된다. 밸류에이션 말이 안 돼. 너무 비싸다. 하고 자기가 이제 물량 받아가 놓고 팔았답니다. 전량을 다. 그 싸게 뉴스- 받아놓고. 뭐 한 27불 정도에 받았다고 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날 그거 한 30 몇 불까지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네, 때린 네. 것 같아요. 10% 먹고 나간 거네. 예. 근데 그 뉴스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그 뉴스 나오면은 이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올라갔습니다. 예. 더 올라갔고 지금
지금 장전에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걸로 한번 보고 39달러라고 내일은 맑음님께서 예, 20% 30. 오르고 있다네요. 예, 그래요? 그래서 아 근데 이게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경제 재개예요? 경제 재개 스토리가 기본적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메모리얼데이 연휴 때 그 박스 오피스가 꽤 괜찮았거든요. 미국이 영화관이 좋았는데 22% 오르고 있네요. 39불로 좋았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공격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울분이 좀 녹아 있는 느낌이고요. AMC가 최근에 동향을 보면요, 증권사에서 셀 레포트 쓰면 그날이 더 오릅니다. 아, 예, 그리고 이거 안 좋게 보는 안 좋게 뭐 그들 입장에서는 좀 의도적으로 안 좋게 보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숏을 많이 치는 그런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을 크게 한번 좀 망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의지가 담긴 종목이 뭐 올해 초에는 게임스탑이었다면은 지금은 AMC다라고 뭔가 또 시작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예, 근데 다만 그때만큼 막 엄청 화제는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조용한데. 예,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네. 그래서 AMC 역시도 주가가 달러 가고 있고 한국 투자자분들이 저희가 예탁에서 뽑아보면은 게임스탑도 그렇고 네. 은근히 많이 사십니다, 이런 종목. AMC? 예, AMC 모르겠는데 게임스탑을 좀 많이 사셨더라고요, 예전에. 네. 올해 상반기 때. 그래서 혹시 좀 궁금해하실까봐 하세요. 예, 예, 궁금해하실까봐 뭐 관련된 내용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 프리마켓 상황도 점검을 해야 되니까 예.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해 네,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야, 근데 기준을 딱 정해주셨는데, 뭐 경제 재개라고 하더라도 그쵸. 한 끝이 있어야 된다는 맞아요. 단어로 여러 가지 회사들을 소개를 해주셨고, 성장주 중에서도 그냥 아무거나 온라인 붙는다고 사지 마시고, 그죠? 맞아요. 한 끝이 있는 회사들, 뭐 여러 가지 회사들, 메가 트렌드에 붙는 회사들을 그리고 선별하게 변화에 들어가야 적응을 한 회사들, 그쵸. 코로나의 변화에 적응한 회사들, 네, 그리고 AMC 얘기, 테슬라 얘기 맞아요. 재밌었습니다. 네.